장기 이식도 많은 난점이 있는데 복권을 도입해 좀 더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병을 치료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황당해 보이는 설정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의사 A는 결국 유죄를 받아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동안 장기 이식의 기술이 매우 발전하였다. 이에 의사 A는 다음과 같은 장기 이식 복권을 도입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은 모두 제비를 뽑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당선자로부터 심장을 포함한 건강한 장기 전부를 환자에게 이식한다. 그러면 한 명의 건강한 사람의 희생에 의해 복수의 환자가 생명을 건지기 때문에 현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 주장은 심각한 반론을 일으킨다. 어떤 것일까? 현대인들의 의식에서 보면 몹시 급진적인 것으로 다양한 반론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우선 복권의 희생자, 당첨자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데도 살해당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회에서는 모두가 장기이식 복권에 당첨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다 등의 반론도 제기될 것입니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과 소극적으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도덕적으로 다르다. 이 복권 제도는 희생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반론도 당연히 주장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기이식 복권은 욕먹기 쉬운, 비판하기 간단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복권 제창자의 반론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논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입니다. 인간은 쾌락을 구해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존재로만 파악하며 그런 자연적 사실을 윤리적으로 긍정해버립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선이라든지 진리를 추구해 훌륭한 인간을 지향하자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금욕의 권유 등은 위선으로 여깁니다. 도덕적인 자연주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벤덤은 이 각자의 쾌락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리주의는 지속성이라든지 확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척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각자의 쾌락의 총화를 계산합니다. 고통은 뺄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한 총량이 증가해 가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밀은 쾌락을 양적으로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리 쾌락을 정신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기 복권 같은 생각을 비판하는 논리 한 가지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사회란 그 행복의 총량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질, 즉 다양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이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모든 소수파가 부정되지 않는 것에 의해 실현됩니다. 이 소수파의 극한이 개인이며 아무리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기 때문이라 해도 개인의 전면 부정인 죽음을 요구하는 사회는 그만큼 다양성을 감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패트롤리즘을 비판하는 논거도 발견됩니다. 도덕주의든 금전적 페미니즘이든 다수자의 쾌락지상주의든 특정한 가치관에 의해 모두를 구제하려고 하는 패트롤리즘은 사회의 다양성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장기이식 복권을 확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미래 사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에 둘러싸여 모두가 거의 일할 필요도 없이 우아한 인생을 즐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등장인물은 2명의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회를 유지할 임무를 맡은 생활유지성의 외근 직원입니다.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 최적 부분에서 인구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이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절대 공평한 컴퓨터로 매일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 결정되면 생활유지성의 공무원은 소형 광선총으로 고통 없이 그들을 죽이며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최초의 희생자는 한창 귀여운 나이의 여자아이입니다. 제도는 아주 잘 알면서도 적어도 딸 대신에 나를 죽이라며 우는 엄마를 그런 말을 하면 질서가 근본으로부터 붕괴된다며 어르고 달래 공문을 집행하는 생활유지성의 직원. 이야기의 결말은 그 직원 한 명이 그날의 희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동료에게 후위를 부탁합니다. 생존 경쟁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시대에 이만큼 살 수 있어 즐거웠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대사는 야유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